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설 연휴 부동산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공개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대통령으로부터 공개 부동산 질문을 받은 장도혁 국민의 대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막 알아봅니다. 서울, 경기, 지방선거, 설 민심 판세 안 기자가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설을 맞아 고향 가시는 분들, 미리 다녀오시는 분들, 또 휴식 취하러 가시는 분들, 이 전국 도로가 분주했습니다.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는데요. 도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세정 기자, 이 설 당일은 내일인데 이 서울로 올라오는 휴게소 이미 귀경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음식을 파는 곳마다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른 설 방문객들이 몰린 겁니다. 특히 저녁이 가까워지면서 서울 방향 차량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막힐 걸 대비해서 일찍 출발을 했는데 갈 때마다 갈수록 좀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전 11시 무렵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이 걸렸던 귀성길 정체는 정오가 지나며 차츰 풀리더니 오후 5시 늘어 해소됐습니다. 반면 정체를 피하기 위해 설 하루 전날 일찍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막히는 것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제 갔다 오다 보니까 최대한 안 막히는 시간을 골라서 좀 일찍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입니다. 세뱃돈 잘 저축했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요. 힘든 귀경길이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가족들 건강하게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보는 게 가장 특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서 세뱃돈 더 많이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세뱃돈 받아서 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하려고요. 서울 방향 정체는 저녁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 밤 10시 이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죽전휴게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소 쌀쌀하긴 했지만 미세먼지 없는 모처럼 맑은 하늘에 설 명절 즐기러 나들이 나온 분들 많으셨습니다. 설 전날 도심 풍경을 김호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가족 나들이객부터 한복을 입은 관광객까지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나들이객들로 붐빕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구경하고 궁궐 한켠에선 새화를 받으려고 줄을 섰습니다. 상궁과 나인들이 병원연 새해를 맞아 빨간 말이 그려진 새화를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설을 이제 쉬려고 그렇게 왔어요. 아들들하고 딸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녀 직장 생활 잘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강공원에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실내 놀이터가 열렸습니다. 한편에서는 가족이 함께 윷놀이를 하거나 활을 쏩니다. 투어를 좀 많이 했는데 아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빠랑 또 같이 시간 보내고 재밌고 웃고 떠드는 시간이 있으니까. 맞은편에선 스크린 속 한강을 배경 삼아 서핑머신 위에서 균형 감각을 뽐내고 아이들은 찬바람이 부는 강가 대신 실내에서 한강공원을 달립니다. 설날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며 외출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닷새 연휴에 먼 곳 가긴 부담스러워서일까요? 일본 도쿄는 지금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인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송찬우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도쿄로 3박 4일 동안 여행 갈 계획이 있어요. 초밥 먹고 쇼핑하고 사진도 찍으려고요. 그렇다면 실제 일본의 풍경은 어떨까? 먼저 도쿄의 관문 하네다 공항으로 가봤습니다. 한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일본이 가장 가깝기도 하고 해서 좀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연휴 한복판인 오늘 도쿄의 대표적 관광지 아사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오늘 평일인데다가 중일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도 줄어서 이런 관광지에선 평소보다 한국어가 더 두드러지게 들립니다. 채널A요. 그냥 여기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한국인 그 말하는 말소리도 들리고
여기가 도쿄인지 한국인지 잘 모를 정도로 한국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닷새가 아닌 설 연휴 가족들이 모처럼 모여서 함께 여행할 곳으로 가까운 일본을 선호하는 겁니다. 마침 가족이 시간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왔습니다. 갑자기 좀 짬내서 오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와봤어요.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은 모두 946만 명입니다. 중국인을 넘어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中国人が減ったことによってその韓国人が多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る感じは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際立ってるかなっていう。 인천국제공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해외 방문객 72만 명 가운데 18만 5천 명이 찾는 등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에게 물어보려고 했었다며 공개 질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보호하며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글 말미엔 대통령 분당 아파트와 장 대표 주택 6채의 공방을 다룬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새벽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여쭙겠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주택 억제 정책에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줄면 임대가 줄어 전월세가 오른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만큼 무주택자가 줄어드니 무리한 주장이고 임대는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연휴에도 이어지는 대통령 메시지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며 설 연휴에도 청와대는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다주택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몰아간다며 본인만 착한 비거주자이신가라고 맞받았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정책에선 의도가 선한지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며 다주택자 마기 사냥해봤자 결국 규제의 압력은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질문을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자, 이런 흑백 사진과 함께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제목의 감성적인 글로 대응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집 6채 공세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강보인 기자가 이어갑니다. 다주택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의힘 비판 글이 올라온 시각 모친 집에 머무르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날이 밝자 대통령이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며 이 집 없애려면 자신이 얼른 죽어야 한다고 한 노모의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는 제목의 글에 노모의 집 앞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쓸어내는 본인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주택 6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는 여당 비판에 투기용이 아니라는 반박글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6채 중 충남 보령 주택은 노모 거주용으로 장모가 거주 중인 경남 진주 아파트는 지분 5분의 1을 상속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효심을 방패 삼아 다주택 보유라는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다주택자로 남겠다는 거냐고 물었고 조국혁신당도 전형적인 감성팔이라며 주택 6채에 누가 실거주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어있는 이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데요. 직전 지역구 의원이었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복당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주당 복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복당 후 인천 계양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설 연휴 이후 당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2022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전까지 송 대표의 5선 지역구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올해 6월 보궐선거가 열리는데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합니다. 지난해 성탄절 이 대통령과 함께 계양을 소재 교회를 찾으면서 당내에선 명심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송 대표의 지역구 복귀 의지 표명에 당내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송 대표가 당을 위해 희생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야 한다며 힘을 실었지만 또 다른 의원은 험지에 나가는 게 더 힘이 될 것이라며 인천 다른 지역 출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계양을 출마 여부도 관심입니다. 조국 혁신당원 기자는 어디에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현역 단체장이 많은 국민의힘이 새 판짜기를 시도한 걸까요? 이정현 신임 공천관리위원장 저희 채널의 인터뷰에서 현역 단체장들은 지옥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신임 공천관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채널A의 현역 단체장의 경선 정도가 아니라 지옥 훈련을 시킬 것이라며 안 되면 매기를 사서 집어넣기라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역단체장도 기초단체장도 예외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SNS에 공천은 정해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이 얻는 것이라며 지금이 바로 청년이 정치에 도전할 시간이라고 신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취지엔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경선에서는 뉴 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이 뉴 스타트 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 출마를 준비 중인 청년 후보들의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형식적 가산점이 아니라 구조적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초선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 출마로 가닥을 잡으면서 현역 박형준 시장의 당내 독주 체제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지도부가 새바람을 앞세워 불편한 관계인 현역 단체장을 견제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의 논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한인 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 기자 나왔습니다. 자, 뭐 설 연휴에 또 선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겠죠. 밥상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번 지방선거. 결국 가장 관심은 이제 서울과 경기인데 어떻습니까? 좀 판세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 설민심이 6월 지방선거 향방을 가늠할 여론의 1차 분수령입니다. 설민심 통해서요, 각 당 후보를 정하는 예선 그리고 지방선거 본선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상파 3사가 각각 설 연휴 직전 민심을 조사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이 이제 결과를 보고 또 민심 밥상이 올라갈 것 같은데 서울시장부터 보죠. 네, 자. 세 곳의 조사 한번 종합해 봤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세 곳 중 두 곳 조사에서 박빙승부 벌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는요, 정구청장이 40%, 오 시장이 36%, SBS 조사에선 정구청장이 38%, 오 시장이 36%로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죠. 다만 KBS 조사에서만 정구청장이 오 시장을 오차범위 바뀐 13%포인트 차로 제쳤습니다. 어차피 이제 두 사람 양자 대결을 먼저 소개해드린 게 지금 일단 유력하다고 좀 더 유력이라기보다 좀 앞서간다고 보기 때문일 텐데 일단 예선부터 좀 살펴봐야 돼요. 일단 각 당 먼저 범야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보면요, 오 시장이 28%고요.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정원호 구청장이 오 시장과 접전으로 나타난 SBS 조사에서요, 2위인 나경원 의원과 맞붙게 되면요, 42% 대 29%, 오차범위 밖에서 정 구청장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 대표가 뉴페이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오 시장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본선 경쟁력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선은 지금 접전인데 일단 예선은 그렇다는 거고 민주당은 어때요? 일단 범여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26%, 그리고 박주민 의원이 7%, 조국 혁신당 대표가 6% 순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2위인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 오 시장과 똑같이 39%로 나오거나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오 시장에게 8%포인트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명심이 실렸다. 대통령이 칭찬글 올렸던 정구청장이 일단 초반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준 의원 나와도 39대 39 동률도 있군요. 네. 경기지사 가볼까요? 일단 경기지사는요, 가상 양자 대결 결과가 나온 곳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진다면 어느 쪽을 찍으시겠습니까? 물었더니 범여권이 49%, 범야권이 26%였습니다. 오차범위 격차입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경기지사는 민주당 예선이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지하는 범여권 후보 물었더니 자 이제 김동연 지사 22%, 추미애 의원 16%, 한준호 의원이 8%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좁혀보니까요. 김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똑같이 26%였고 한 의원이 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인 김 지사 그리고 강성 지지층 앞세운 추미애 의원 그리고 치명색채가 강하죠. 한준호 의원이 3파전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요. 야권은 지금 누가 거론되는 거예요? 일단은 지지하는 범야권 후보도 누구인지 물었어요. 이때 순위를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14%고 이어서 김은혜, 안철수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3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안철수 의원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의원이 나란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확 다른 겁니다. 문제는 이 여론조사 거론된 이 야권 인사 중에 아무도 아직 나가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원외에서 이제 원유철 전 의원 등이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별 의미가 없네요. 어차피 나가겠다는 의원 지금 후보가 없다고 하면. 근데 보면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눈에 띄진 않네요. 맞습니다. 앞서 보신 서울 경기뿐 아니라요. 그 부산에서는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죠.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현역인 국민의힘 박형준 시장 10%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타나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진우 의원이 부산시장 도전을 시사를 했습니다. 현역도 당내 경선부터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설 연휴 이후 민심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됩니다. 어떻게 연휴 이후에 좀 달라질지도 궁금하네요. 아는 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네, 도로를 역주행하던 차량이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4명이 다쳤습니다. 김대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차량들이 뜸한 고속화도로. 경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며 도로를 달립니다. 맞은편에서 버스가 달려오자 경차가 속도를 줄이지만 결국 그대로 충돌합니다. 부서진 파편들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고 경차 앞부분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전의 고속화도로에서 역주행하던 경차가 시내버스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40분쯤입니다. 버스랑 그 중앙분리 사이에 스파크가 껴져 있었거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차를 몰던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8명 중 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버스와 정면 충돌한 차량은 천장이 모두 부서졌고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지인을 만나러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2에서 3km가량 떨어진 교차로에서 길을 잘못 들어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전화 통화를 했대요. 길을 잘못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경찰은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CCTV와 블랙박스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부모님 생신 선물을 사겠다며 금은방을 찾은 고등학생, 600만 원 넘는 금반지 2개를 순식간에 들고 달아났습니다. 부모님 선물이 아니라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는데요. 임종민 기자입니다. 금은방으로 들어오는 한 남성. 가게 사장과 대화를 나누더니 크기를 재보려는 듯 손가락을 펼쳐 반지를 끼워봅니다. 잠시 후 사장이 반지를 진열대 위에 내려놓자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순식간에 낚아채 그대로 도망갑니다. 지난 7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금은방에서
10대 고등학생이 6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아버지 생신 선물을 사려고 한다며 거짓말로 사장을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한갑이라니까 선물한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지가 돈이 있나 보다 나는 그래 생각했어. 이 학생은 닷새 전에도 인근의 다른 금은방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주운 지갑에서 신분증까지 도용하며 물건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수상히 여긴 매장 측이 판매를 거부하며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안산에서 사흘 만에 남학생을 붙잡았는데 경찰에선 유흥비에 쓰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훔친 반지에 대해선 한 개는 이미 판매했고 다른 한 개는 잃어버렸다고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네, 교도소가 수감자들로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약을 달라며 볼펜을 삼키는 재소자도 있는데 의료 처우가 열악하다며 교도관을 고소 고발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교정 현장을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을 걷던 수용자가 갑자기 교도관 얼굴에 주먹을 날립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자해를 하는 수용자도 있습니다. 외부와 단절된 교도소에선 매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엔 교도관들이 심정지 상태인 수용자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의료 담당 교도관들이 현장 출동부터 응급처치까지 모두 담당합니다. 원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안 줬다고 자해를 하거나 볼펜이나 볼펜심 이런 거를 삼킵니다. 제 앞에서 이제 볼펜으로 손을 이렇게 3번 찍더라고요. 지난달 기준 전국 교도소 수용률은 130%에 달합니다. 30명이 1,500명 수용자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의료 문제가 생길 경우 교도관들의 업무 과부하까지 이어집니다. 수용자 1명이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이렇게 교도관 3명이 동행해야 합니다. 수용자들이 교도관들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달 평균 진정건만 한 15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료 처우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전국 교정시설 정원은 5만 614명, 현재 수용 인원은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정원 초과 상태는 2013년 이후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네, 쌀 도정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안에 보관 중이던 잡곡 1,000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연휴 기간 잇따른 사건 사고 소식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공장 건물을 삼켰습니다. 건물 안에선 화염이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10시 51분쯤 경북 안동시의 쌀 도정 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공장 건물 3동과 보관 중이던 잡곡 등 1000여 톤이 모두 탔습니다. 창문 밖으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경기 부천시의 5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주민 11명이 대피했습니다. 얼어붙은 저수지에서 한 남성이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밖으로 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은 연신 줄을 끌어당깁니다. 장시간 물속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상 60대 A씨는 어제 오후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다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을 잃지 않았고 소방대원이 오기까지 40분 동안 얼음판을 잡고 버티다 구조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네, 귀성 귀경길 차 막힐 때 가다서달 반복하면 지치기 마련이죠. 그럴 때 휴게소 들러 먹거리 사 먹는 재미가 있는데 김밥 한 줄, 라면 한 그릇에 13,000원. 차라리 고향집에 가서 밥 먹겠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건지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돈가스에 달콤한 양념이 발린 소떡소떡. 명절 귀향길 고속도로 휴게소는 작은 먹거리 시장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곤 주춤하게 됩니다. 김밥 한 줄과 라면 한 그릇에 13,000원. 국밥도 12,000원입니다. 휴게소에서 한 끼가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려고 왔는데 너무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간단하게 이제 배만 채우고 집에 가족집 가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휴게소의 상징 같은 호두 과자와 감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2,000원, 3,000원 안에는 이 정도는 다 샀던 것 같은데 저희가 좀 산 것만 해도 10,000원 이상. 2021년 평균 8,000원대였던 휴게소 돈가스 가격이 지난해 12,000원대, 지금은 최대 14,000원까지 합니다. 같은 기간 외식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입점업체들은 높은 수수료 구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수수료가 30-4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백화점도 저는 입점 수수료가 1-20%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가 외진 상권이잖아요. 수수료가 높다 보니 가격대비 20%까지 떨어지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도 휴게소 음식이 비싼데 맛도 없다고 공개 지적하자 정부는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명절마다 양손 가득 정성껏 챙겨간 선물들, 깜빡하고 열차에 두고 내렸을 때의 당황스러움이란 겪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낮에도 이런 주인 잃은 선물 세트가 나왔다는데요. 언제까지 어디서 찾아가면 되는지 김승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설 연휴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열차에 올라타는 사람들. 방심하면 열차에 놓고 내리기 일쑤입니다. 진짜 마음이 철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 어디다가 연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습득된 물품들이 모이는 유실물 센터입니다. 쉴 새 없이 전화가 울립니다. 3시경에 고객님 물건 저희 여기서 받으실 수 있으세요? 18호차 짐 보관대 거기 놨대요. 오늘만 해도 점심시간까지 60개가 넘는 유실물이 들어왔는데요. 명절이다 보니 햄부터 홍삼, 김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들이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승객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직장에서 부모님 주라고 이거 참기름 줬는데 제가 기차에 놓고 내려가지고. 환승할 때 가방을 경산역 그 플랫폼에 두고 온 걸 명절 때 받은 용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난해 전국 기차역에서 접수된 유실물은 34만 5,700여 건, 5년 새 3배나 늘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만큼 그와 비례해서 또 많이 물건을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적은 달에 100건, 많으면은 200에서 한 250, 60 정도. 승차 중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승무원에, 열차 하차 직후라면 영무실에 신고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하루 이상 지났다면 경찰민원 24 홈페이지나 유실물 센터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변질 우려가 있는 식품은 3일이 지나면 폐기하며 일반 물건은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네, 설에 떡국 한 그릇 안 먹고 지나치기엔 서운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열량이 높습니다. 한 그릇이 쌀밥 3공기와 맞먹는다는데요. 조금이라도 가볍게 끓여 먹는 법, 김지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진한 국물에 쫄깃한 떡, 알록달록 고명까지. 설날 아침 식탁 위에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 떡국입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한 살 더 먹는 기념으로 하죠. 설날에는 꼭 먹고 주로 고기 지단도 많이 올리고 계란, 고기. 소고기를 넣고 끓이면 또 너무 칼로리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얘들이 열량 걱정 엄청 하더라고요. 특히 우리 딸. 소고기 양지로 국물을 내서 쌀떡으로 만든 떡국입니다. 한 그릇당 열량은 700kcal를 넘는데요. 밥 3공기를 먹은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담은 줄이고 건강하게 먹을 방법은 없을까? 주재료 3가지를 바꿔봤습니다. 소고기 대신 마른 멸치로 육수를 냈습니다. 멸치가 아무래도 말린 거다 보니까 무게 자체도 다르고요. 지방 함량 차이도 있어서. 멸치 육수의 열량은 약 10kcal, 소고기 육수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쌀떡 대신 현미떡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열량 차이는 크지 않지만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미가 이제 도정을 크게 거치지 않아서 식이섬유도 조금 더 풍부한 편이고요. 혈당 수치를 조금 완만하게 올리기 때문에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도.
조미김 대신 생김을 구워 올리면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칠맛이 부족하다면 멸치 액젓이나 소금을 소량만 더해 간을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적은 양으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공식 석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평양의 한남동이라고 불리는 명당 자리에 새로 지은 이 최신식 아파트 준공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행보, 신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딸 주애와 함께 검정색 리무진에서 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에 새로 들어선 주택단지 준공을 축하하며 테이프를 자릅니다. 주택단지 입주민은 러시아 전쟁에 파병됐던 군인들의 유가족. 주택 이용증을 건네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합니다. 북한은 평양 신도시 화성지구의 명당, 평양의 한남동으로도 불리는 곳에 파병군인 유족을 위한 새 주택단지, 새별거리를 완성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거리 이름도 명명해 주셨으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준공기념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새별거리는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며 당과 정부가 유가족들을 전적으로 보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이 끝난 뒤 새 주택 내부를 직접 돌아보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달 하순 예고된 9차 당 대회에서 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평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죠. 북한 내부의 사회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우리가 설 연휴 보낼 때 중국도 춘제 명절 기간인데요. 중국엔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한 의미로 이 춘제 때 폭죽을 터뜨리는 전통이 있는데 이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희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위 시뻘건 화염이 솟아오르고 불꽃도 터집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중국 장쑤성에 있는 한 폭죽 판매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한 주민이 상점 인근에서 폭죽을 터뜨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선 춘제 때마다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폭죽을 터뜨리는 전통이 있는데 이 기간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협곡처럼 깊게 팬 거대한 구덩이. 그 규모만 3만 제곱미터, 9,000평에 달하는데 급격한 지반 침하로 생겨난 싱크홀입니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고 있지만 농민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Karena kan udah amblas semua ini, nggak bisa lagi kami nanam tahun depan pun nggak bisa lagi kan. 마치 아이돌 같은 분홍색 머리카락의 휴머노이드 로봇.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손을 흔듭니다. 중국 로봇 회사 드로이업이 공개한 키 165cm, 몸무게 약 32kg인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눈 깜빡임은 물론 체온마저 인간과 거의 비슷한 36도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업체 측은 이 로봇을 이르면 올해 말 우리 돈 약 2억 5천만 원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오랜 전통의 스페인 투 축제인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환한 황소불에 받쳐 6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스페인 중서부의 전통 소축제 현장입니다. 성난 황소가 돌진하자 사람들은 일제히 관중석 위로 몸을 피합니다. 달려드는 황소를 피하기 위해 관중들이 다리를 드는데 마치 파도 타기를 연상케 합니다. 일부 남성들은 황소에게 다가가 도발하듯 관심을 끌고 재빠르게 몸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65세 남성은 황소뿔에 걸려 피하지 못했고 가슴 부위를 들이받쳐 중상을 입었습니다. 심장과 폐가 크게 손상된 채 인근 진료소로 옮겨졌지만 도착 직후 숨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해당 축제에서 40년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흰색 차량이 주행 차로를 빠르게 가로질러 갑니다. 차량 하부가 보도블럭에 부딪히며 튀어오르고 파편이 흩날립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나던 현장을 경찰이 딱 목격한 겁니다. 경찰은 추격 끝에 막다른 곳에서 18세 용의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1살배기 아이의 손을 잡고 마트를 나서던 여성. 마주오던 남성이 갑자기 아이를 들더니 납치를 시도합니다. 엄마는 아이의 바지를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벽에 밀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달려들어 남성을 제압했고 유괴를 시도한 루마니아 국적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두 여성. 그 순간 두 남성이 달려와 거친 물살을 헤치고 구조합니다. 건너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겁니다. 이번 브라질 동남부의 홍수로 10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인 황새. 전 세계에 5,000마리 남짓한 귀한 몸인데요. 올겨울을 나기 위해 100마리가 전북 고창에 날아들었습니다.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하얀 몸통에 날개 끝이 검은 새들이 하천에 모여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황새입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일제히 날아오르는 황새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느림의 미학이라고 굉장히 평화롭고요. 보는 사람도 안정적이에요. 그 정도로 좀 자태가 아름다워요. 고창군 무장면에서 해리면까지 이어지는 해리천 일대 황새가 군집을 이루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부터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날아와 보통 60여 마리가 이곳에서 겨울을 납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0마리 가까이 관찰됐습니다. 해수가 오가는 자연하천이라 웬만한 추위에도 얼지 않고 미꾸리나 갯지렁이 등 좋아하는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갯벌과 기수역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동물성 먹이가 굉장히 풍부한데요. 그래서 황새 같은 멸종위기 조류가 많이 찾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남아있는 황새는 5,000마리 정도. 고창군은 황새 둥지탑을 설치하고 먹이 주기 등 개체수를 늘리는 관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주말 동안은 비교적 포근했죠.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았는데요. 설 당일인 내일도 맑고 큰 추위 없는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엔 대부분 영하권인데요. 서울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로 이맘때 겨울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은 9도가 예상되고요. 영남 지역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남은 연휴 동안 전국이 맑아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까진 동해안에 눈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양은 1cm 정도고요. 눈이 오며 기나긴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맛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